안녕하세요.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과학 강사 구승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번에 대치세움학원에 중등통합과학 브릿지 특강을 개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소중한 겨울 특강 때 특별히 중학교 때 과학이 B등급이었던 학생들이 왜 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다시 드리면 저는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구승현이고요. 연세대 시스템생명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이런 학원들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연구실 개인 번호는 이렇게 되는데 오늘 설명의 영상을 들으시고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을 문자나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상세히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설명을 나가기 전에 요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중등 통합과학 브릿지 특강의 수강 대상은 아무나가 아니라 특별히 중등과학에서 B등급 이하였던 학생들, 혹은 중등과학 때 과학에 대한 흥미가 없었던 학생들, 또는 문과로 지망을 하고 싶은데 약간 좀 통합과학에서 그래도 고등급을 받고 싶은 학생들, 그래서 중학과학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통합과학에서 좀 좋은 등급을 받고 싶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수강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을 중학교 때 과학을 A등급 이상 받았고 과학에 대해서 좀 자신 있는 학생들은 굳이 이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를 먼저 명확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제 설명에는 중학과학, 통합과학에 있어서 중학과학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중학과학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고자 이런 주제를 잡아봤어요. 중등기초 없는 통합과학 수강,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좀 자극적인 멘트를 써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학생이 중학교 때 100점을 받았어요. 중학교 때 계속 100점을 받았고 또는 올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이 통합과학 고등학교 와서도 무조건 1등급을 받을까요? 그거는 아니죠. 왜냐면은 현재 대치권 학교들의 1등급 비율이, 중등과학 1등급 비율이 평균 4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과학에 올라가게 되면은 1등급 비율이 10%로 확 줄게 됩니다. 이론상 확률만 놓고 보면은 1등급을 받을 확률, 즉 중학교 때 A등급 1등급이라고 치면은 A등급을 받을 확률이 5분의 1로 확 줄게 되는 것이죠. A등급을 받은 학생도 이렇게 통합과학에 가서 1등급을 받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중학교 때 등급이 B 혹은 C가 나왔던 학생들은 더더욱 1등급을 노리기가 어렵겠죠. 중등 기초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과학을 무조건 겨울방학 때 수강한다고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중등 기초가 없다 보니까 겨울특강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고, 겨울특강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쪽시 테스트나 데일리 테스트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그를 통해서 과학에 대해 흥미가 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학교 때 B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그냥 무조건 통합과학 겨울특강 누구나 다 들으니까 나도 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 나한테 진짜 필요한 강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자, 그래서 중등과학에서 우리 아이가 또는 내가, 우리 학생이 지금 기초를 튼튼히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에 한번 대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서 혹은 얻어서 형성된다. 요것도 틀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양이온, 양이니까 플러스 전하를 떴다 라고 하니까 플러스, 뭔가 얻은 것 같아. 전자를 얻어서 형성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제 수업을 좀 들어야 되겠다.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가지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통합과학 1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통합과학 2에 가서 화학 반응식을 자유자재로 쓰고 산화한원에서 금속들의 전하량을 계산할 때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기초가 부실하다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다면은 지금 당장은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통합과학 2에 올라갔을 때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 변화, 여기도 한번 빈칸을 채워보세요. 이런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통합과학에서 지구과학 파트에서 수증기가 응결되어 땡땡땡을 열을 방출한다 혹은 흡수한다, 이런 내용을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풍이 형성될 때 바닷물 수증기가 증발해서 구름으로 응결되거든요. 그때 잡열이란 걸, 숨겨진 열, 잡열이라는 걸 방출을 하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수증기가 구름이 되는데 왜 열이 방출되지? 여기서부터 막히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과학을 좀 힘들어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등 기초가 명확히 서 있었다면, 수증기가 구름으로 응결됐어? 기체가 액체가 됐구나. 그러므로 응결, 이제 기체가 액체로 되면서 또는 액화되니까 열을 방출하겠지. 그런 걸 잡열이라고 하는구나.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도 중등 기초가 부실하다면 조금 더디게 이해를 하게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누적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과학의 흥미를 잃게 되고 남들보다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등 기초가 탄탄히 서 있어야지. 특별히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화학 반응식을 쓰는 연습을 잘하고 올라와야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1번 보니까 지금 이온 반응식을 써라 고 나왔고, 그리고 2번은 소위 말하는 양적 관계, 반응물의 양을 구해라,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화학식,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식 잘 쓰는 법을 마스터하고 올라와야겠죠. 이런 내용들이 좀 부실하다면 나중에 이 내용을 스스로 이제 복기를 하거나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이 내용을 다시 이제 숙달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내신 대비에 들어가면은 그럴 시간이 부족합니다. 지금 사나원에 대해서 어려운 문풀하기도 이제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중학교 내용을 다시 복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겨울방학 시기에 중등 내용을 복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인한테 어떤 수업이 중요한지 한번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요건 이제 통합과학에서 생태계 파트의 내용인데, 이 수심에 도달하는 빛의 양에 따라서 교류의 색깔이 다르다. 그런 이제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중학교 때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 빛의 삼원색에 관련된 내용이 필요합니다. 빛의 삼원색. 그래서 이 빛의 삼원색을 잘 알고 있다면은 얕은 바다에 사는 조류는 적색광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색깔이 녹색이야. 그리고 깊은 바다에 사는 조류는 청색광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색깔이 적색, 빨간색이야 라고 했을 때, 청색광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해? 그러면은 색깔이 빨간색이 되겠구나. 왜? 빛의 보색 관계를 확실히 알고 왔으니까. 그거를 바로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빛의 삼원색, 보색 관계를 제대로 모른다면은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쌤, 청색광을 이용하는데 왜 색깔이 홍색이에요? 보색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학생은 이제 요 보색 관계를 다시 알아야겠고, 그리고 요 내용을 겉핥기로만 알고 있어도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도 나중에 또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반드시 확실히 짚고 가야지 통합과학을 나중에 내신 대비 때 배울 때 이런 내용들을 빠르게 이해하고, 더디게 이해하지 않고 빠르게 이해하고 나중에 문풀로 갔을 때도 헷갈리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계종 올라오면서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미래인이나 지약사 같은 교과서에는 남아 있습니다. 이제 빅뱅 우주론에서 허블의 법칙 내용인데, 이 허블의 법칙도 잘 알기 위해서는 빛이 전자기파로서 파장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인데, 빛이 파장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허블의 법칙 심화로 들어가는 도플러 효과, 그리고 적색 편의, 이런 내용들을 잘 숙달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파장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빛의 색깔이 적색으로 간다. 그리고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작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니, 파장이 길어지면 에너지가 작아서 적색이 되겠고,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높아서 청색이 된다. 이런 내용들을 막힘없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등과학이 통합과학에서 물화생지 고르게 이렇게 과학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과학은 빅 아이디어 중심의 스토리텔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생명과학 배우고, 어느 날 갑자기 지구과학 배우고, 화학 배우고, 이런 식으로 좀 과학을 중구난방으로 배우는 측면이 있는데, 통합과학은 우주의 시작부터 현대 문명까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즉 빅아이디어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과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통합과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요 빅 아이디어 중심의 숲을 보는 능력을 잘 길러야 돼요. 그래서 이 숲을 잘 보기 위해서는 놀랍게도 이 숲을 잘 조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야를 넓혀놔야 되는데 그 시야가 바로 어떻게 넓어질 수 있는가? 중등과학의 기초가 우리의 과학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연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중등과학 기초가 서 있어야지 제가 존경하는 앙리 베르구성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조망하면서 어떤 통합과학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꿰뚫을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이 나중에 숲을 보지 못하고 또 다시 나무를 보면서 좀 통합과학에서 필요한 전체적인 조망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요번 겨울특강 때 저는 학생들에게 특히 과학에 흥미가 없었던 학생들에게 다시 과학에 대한 흥미를 불어넣고 좀 통합과학에서 필요한 중등과학의 기초를 다시 잡아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강 대상은 과학 B등급 이하 학생입니다. A등급 이상이었고 지금 당장 통합과학 수업을 들어도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는 학생들은 굳이 제 수업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자, 일단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체 교재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중등과학 내용이에요. 중등과학의 원소론부터 그리고 산화원까지 쭉 이런 식으로 중등과학을 배우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통합과학에 연계된 내용까지 쭉 나가서 우리 학생들이 중등과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통합과학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중등과학이 중요하구나. 그런 구조를 제 교재에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쉬운 개념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산화원어 문제 푸는 스킬, 그리고 빠르게 문제 푸는 방법, 자료 해석 연습들 그런 게 제 교재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해서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단톡방에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데요. 무한 복습할 수 있도록 제 수업의 특징, 여기 뭐 이제 세균을 귀엽게 그린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제 수업은 나름 재밌고 흥미로운 수업을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그냥 딱딱하게 판서식으로 수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재밌는 분자 모형 이런 거를 직접 보여주면서 분자가 어떻게 생겼고 원소들이 만나서 어떤 화합물을 만드는지 이런 거를 모형을 통해서 추상적인 세계를 한번 직접적으로 보는 시간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하는 물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간단한 실험기구 좀 더 복잡한 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기구도 그런 것도 직접 한번 학생들이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수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인데 과학은 손도 안 대는데 제 수업은 재밌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과학에 대해서 이제 없었던 흥미를 다시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있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흥미가 없었거나 과학이 어려워서 조금 이제 고등과학이 올라갈 때 고민이 많은 학생들 제 수업을 선택해주면 참 감사하겠다고 생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 같은 경우에는 매주 주간지 형태로 제공이 되고 이 주간지 형태의 과제를 조교쌤들이 이렇게 꼼꼼히 검사를 해가지고 이 과제를 뭐 100개 왔는지 그런 내용들까지 다 특이사항에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고등학교 올라가는 예비고일 신분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습성처럼 과제를 베끼거나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학생들도 이렇게 조교쌤들의 꼼꼼한 검사를 통해서 다 걸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교쌤이 과제 수행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멘트를 써줍니다. 잘해왔으면은 잘해왔다고, 못해왔으면은 다음부터 잘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응원의 멘트를 써주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진행하려면은 이제 최고의 조교님과 함께 해야겠죠. 그래서 클리닉 조교 그리고 행정 조교가 있는데 클리닉 조교는 제 수업을 들었던 제자들 위주로 이제 진행이 돼 있고 사실은 지금 3명만 써놨는데 여기에 추가로 3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도 길세익 조교와 전유민 조교는 제 수업을 들었던 제 후배들이고요. 지금 조교 활동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행정조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유능한 조교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관리에 있어서는 믿고 맡기셔도 된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매주 이렇게 쪽시 테스트를 봅니다.
쪽지 테스트 보시면 알겠지만 오지선다형이 아니고 기니디 중에 옳은 것을 모두 적으셔서 학생이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쪽지 테스트 본 내용을 성적표로 어머니께 매주 카톡을 통해서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쪽지 테스트를 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할까요? 클리닉을 진행을 하겠죠. 테스트, 과제 성취도로 인원을 선발하고 그리고 학생의 상태에 따라서 공부 스타일, 목표 등을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에 맞는 공부 방법, 풀이 방법 등을 제시합니다. 문제 풀이가 더 필요한 것 같으면 어려운 문제도 주고 만약에 이 학생이 기본 개념, 암기사항이 부족하다면 깜지도 시키는 식으로 학생에게 맞는 클리닉이 진행이 됩니다. 자, 클리닉은 이제 예약제로 진행이 되는데 이 QR 사이트 찍어서 들어가 보시면은 제 클리닉 예약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클리닉 예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클리닉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30분 1대1 시간 그리고 플러스 1시간 문제풀이 시간을 가져서 이렇게 클리닉이 진행이 되고 요거는 제가 학생 과제에 대해서 손풀이를 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과제 어려운 내용은 미리 손풀이를 올려서 학생들이 과제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클리닉도 진행하지만 이제 조교쌤이 클리닉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조교쌤이 클리닉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클리닉 조교에 대해서 교육을 다 진행을 합니다. 미리 과제도 배부를 하고 질문 나온 내용 그리고 이 학생은 뭐가 부족하니까 요거를 더 봐주고 그리고 이 학생은 뭐가 부족하니까 문제를 더 풀리고 이런 식으로 조교쌤들을 미리 교육을 통해서 이제 누수 없는 클리닉, 제가 직접 하지 않아도 누수 없는 클리닉이 진행이 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 클리닉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조교쌤들한테 직접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학생들, 조교쌤들이 클리닉 진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이 뭘 궁금했는지, 뭘 부족했는지, 그리고 이 조교쌤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 제가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중등과학, 통합과학 브리지 특강 1월 3일 토요일에 개강이고요. 시간은 2시부터 5시입니다. 내용은 중등과학과 통합과학 중 물화 중심으로 이제 중등과학에서 필요한 핵심 내용들 이걸 쭉 이제 이어져 가지고 통합과학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통합과학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중등과학의 기초를 다지는 게 이제 저의 목표고요. 9주 동안의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화학 4주 그리고 물리 5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두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과학하고 통합과학이 완전히 섞여 있죠. 완전히 융합적으로 돼 있어서 굳이 중등과학, 통합과학 나눌 필요 없이 학생들이 중학과학의 내용이 통합과학에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알 수 있겠고 이 3주차에 화학 반응식하고 산화 언어는 약간 좀 별개의 과목이죠. 이건 중3 때 배우고 이거는 통합과학 2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화학 반응식이 산화 언어에서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화학 반응식 쓰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알 수 있겠고 네, 물질의 상태 변화, 기체의 성질까지 해가지고 화학 단원 4주 동안 진행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물리, 역학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힘과 운동 진짜 역학 기초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동거리, 변이, 가속도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통합과학 내용이죠. 중력장 내 물체 운동 배우고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 요거는 중3 때 배운 내용이죠. 일과 에너지랑 운동과 충돌, 이것도 이제 통합과학원 1학기 기말고사 때 나오는 내용이 될 텐데 이 내용까지 배우고요. 그 다음에 빛과 파동, 정전기 유동 요거 자체는 통합과학의 시험으로서 출제가 되지 않는 단원이지만 이 내용을 잘 알아야지 특히 이제 전기 쪽에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다 보니까 전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등 기초를 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메 법칙까지도 통합과학에 나오지 않지만 이 전자기 유도, 전기에너지의 생산 파트 이 파트가 이제 통합과학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단원이 되겠죠. 그래서 제 9주 동안의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설명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약간 중등과학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통합과학을 듣는다고 당연히 통합과학을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하고 수업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겨울특강 시기에 나한테 맞는 최적의 수업을 들어서 좀 이제 과학에 대해서 기초가 부실했고 이제 다시 한번 중학교 과학을 되짚어보고 싶은 학생한테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제 수업이 그런 학생들한테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하고 이제 약속을 드리면서 우리 학생을 저한테 믿고 맡기면 제가 우리 학생을 저의 숙명으로 저의 십자가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제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